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수가 좀 빠졌죠. 코스피 지수는 이제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 이제 코스닥은 나홀로 마이너스 1% 이상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뭐 코스닥 지수 하락은 요즘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뭐 2차 전지 때문이거나 아니면 이제 기관의 매도 물량 때문에 좀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뭐 일단 오늘 여기 시황 얘기부터 아주 짧게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방송 제목은 이제 뭐 가짜 뉴스에 당하지 않는 뭐 주식 투자 이렇게 써놨는데, 요즘에 가짜 뉴스가 되게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이제 뭐 선진국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참 엉망이거든요. 원래 뭐 그랬지만 더 심한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요즘에 이제 테마주들 움직이는 게 최근에 이제 뭐 대선주나 이런 것들은 잠잠하죠. 그런 것보다는 이제 여기 전쟁 수혜주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또 전쟁이라는 거는 이제 속보나 뭐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가짜 뉴스에 잘 당하시는 분들은 수익 내기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수익 내는 것도 또 수익을 내는 거지만, 뭐 주식하는 분들의 마음이 좀 편안해야 될 텐데 굉장히 많이 불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오늘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주제니까 한번 잘 들으시고 이렇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자, 오늘 여기 지수부터 먼저 설명을 하죠. 일단 이제 코스피 지수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0.1% 상승 마감을 했는데 거래량이 좀 많다는 특징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4%, 상대적으로 더 좀 많이 빠졌죠. 어젯밤에 미국 증시는 뭐 크게 저기 한 건 없어요. 어제 뭐 다우지수는 0.04%, 우리나라 코스피랑 비슷하죠. 조금 뭐 그냥 강보합에서 끝났고, 나스닥은 조금 떨어졌고 마이너스 0.2. 근데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만 그렇게 좀 많이 빠진 이유는 오늘 뭐 2차 전지가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쪽이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어디 쪽에서 문제가 있었냐면 수급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어제 왜 그 외국인들이 9월 15일 이후로 17거래일 만에 이제 순매수를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기전자 쪽에서 순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오늘 보시면 코스피 쪽은 외국인이 순매수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아무튼 뭐 상승 마감을 했고, 기관은 좀 팔았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코스닥을 보시면요, 뭐 많이 팔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뭐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지만 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좀 팔고 기관도 좀 팔고, 근데 기관 중에서 다 같이 팔았어. 다 산 사람이 아무도 없죠. 순매수한 사람이. 기타 법인도 팔고 사모펀드도 팔고 오직 개인만 산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코스닥 지수가 힘을 못 썼죠. 맞죠? 네. 오늘 저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뭐 하락이 덜 나와서 그렇지, 만약에 저쪽에서 한 3% 이상의 하락이 나왔다 그러면 오늘 아마 코스닥 지수 좀 많이 더 많이 빠졌겠죠. 근데 뭐 그러지는 않았고 마이너스 1.4% 정도에서 그 정도 선에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수 얘기는 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을 잠깐 봐야 되겠죠. 원달러 환율은 여러분들 항상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네,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오늘 어때요? 0.3% 하락했죠. 옆으로 그냥 돌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제 아무래도 미국의 국채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미국 국채금리 특히 10년물, 30년물, 그리고 2년물 이런 단기까지 해서 그것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쪽을 체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냐 떨어지냐 그 모든 것들은 미국 국채금리 방향성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거를 체크를 자꾸 하셔야 돼요. 오늘 주제는 이제 금리 얘기가 아니니까 그 얘기는 다음에 한번 조만간에 한번 하게 될 것 같은데, 금리 얘기 한번 더 해드릴게요, 조만간.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네. 들어가기 전에, 자, 가짜 뉴스 얘기하기 전에, 자, 요거 보시죠. 자, 삼성전자가 오늘 다시 7만전자가 됐죠. 7만전자라는 거는 주가가 7만원을 회복했다는 뜻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 75,500원 전일 대비 1.5% 상승 마감을 해서 잘 끝났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올라간 건 없지만 아무튼 예쁘장하게 아주 제가 보기엔 아주 예쁘게 끝났어요. 올라간 건 없습니다. 근데 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잘생겼어요. 차트가 잘생겼어요. 뭐 잘생긴 사람 보시면 기분 안 나쁘잖아요. 뭐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 그죠? 네. 뭐 애들도 마찬가지고, 네. 일단 뭐 얼굴이 뭐 다는 아니지만 뭐 좋죠. 일단, 네. 저랑은 이제 해당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근데 아무튼 여기 보시면 SK하이닉스는 잘생겼어요. 차트가. 네. 그래서 이것도 오늘 잘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랜만에 잠깐 셀트리온 얘기를 좀 해볼까요?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이 자, 이 얘기를 어제 할까 하다가 어제 시간 관계상 안 했는데 셀트리온 요즘에 주가가 영 힘이 없죠. 올해 초에 그 서정진 회장님 그 복귀한다는 소식에 경영일선에 그래서 뭐 급등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영 힘을 못 써요. 그동안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뭐 이렇게 좀 그래도 올라와 있거든요. 올라온 거에 비하면 셀트리온은 참 모양이 안 좋죠. 물론 셀트리온은 이제 코스피 쪽으로 이사를 가긴 했는데 아직도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은 이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뭐 세계사가 합병한 얘기도 좀 있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셀트리온을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코스닥 하면 바이오 하면 코스닥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거하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볼까요? 주가 흐름이 좀 힘이 없죠.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를 봐도 자꾸 내려앉아요. 푹푹 네. 이런 식으로. 아 이것도 2차전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2차전지가 급락할 때 2차전지가 급등해서 모든 종목들이 급락할 때가 7월 말이었죠. 그때 거꾸로 올라갔으니까 2차전지 때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는 계속 녹아내려요. 한여름에 그냥 그 땡볕에 아이스크림 막 얼음 녹듯이 그냥 줄줄줄 녹아 흘러내리는 것 같죠. 흐름이 안 좋아요. 힘을 못 써.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그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마셔라. 코스닥 지수가 뭐 크게 올라올 일도 없고 지금 그렇죠? 사실 올라와도 안 돼요. 올해 많이 당해보셨잖아요. 2차전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LNF 같은 게 막 급등을 해서 코스닥 지수는 많이 올려놨는데 코스닥 지수가 올라간 만큼 우린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무튼 그 전에는 코스닥 지수를 올려주고 또 떨어질 때 받쳐주는 역할을 누가 했냐? 2차 바이오주들이 했단 말이죠. 그 바이오주 중에서 우두머리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영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크게 기대하지도 마시고, 그러니까 크게 올라가는 걸 기대하지도 마시고,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마음 쓰지도 말란 얘기예요. 이거 뭐 잘 되겠어요 지금, 그렇죠? 과거에는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옛날 상식과는 참 많이 다른 게 뭐냐면, 자 셀트리온 얘기 5분만 더 하죠. 네. 주식시장이 아주 좋을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정말 뭐 자판기처럼, 자판기가 뭐예요? 돈을 넣으면 무언가가 반드시 나오죠. 뽑기는 일본말로 가차라고 하나요? 뽑기는 말 그대로 꽝이 나올 수 있지만 자판기는 돈을 넣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게 나와야 돼요. 커피 자판기건 아니면 뭐 담배 자판기건 뭐 다른 거라도 있잖아요. 그죠? 자판기는 반드시 뭐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판기처럼 돈을 벌 때가 있어요. 그냥 초보들도 그냥 뭐 대충 얘기 듣고 뭐 샀는데 돈이 벌려요.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이런 식으로 있죠. 셀트리온이 이렇게 확 올라갈 때가 있어요. 막 불타오를 때. 왜 그 우리 캠프파이어나 그 장작 나무 뗄 때처럼 확 타오를 때 있잖아요. 이때가 정말 실력이 없어도 아무것도 몰라도 돈을 벌 때예요. 이게 한 코스닥 그때 1위 종목이었는데 이게 한 두세 배씩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훅 그러면서. 그러니까 요즘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랑 다른 게 뭐냐면 걔네들은 올라갈 때 자기들끼리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폭락시켰잖아요. 근데 여기는 셀트리온은 그러니까 뭐냐면 갈 때 다 데려가요.
이렇게 셀트리온 하나가 이렇게 2배, 3배씩 급등함으로써 코스피, 코스닥에, 특히 코스닥에 퍼져 있는 수많은 바이오주들을 자극을 해요. 내가 가는데 너희들이 안 따라올 거야? 아, 가야죠 형님. 그래서 막 따라와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무슨 제약, 무슨 약품으로 끝나는 회사가 상한가를 가요? 그럼 너 왜 가? 물어보면 몰라. 옛날에 예를 들어서 뭐 진양제약이 막 급등해요? 왜 가는데? 고려제약이 가니까. 현대약품이 막 급등해요. 왜 가는데? 부강약품이 가니까. 그냥 가요. 네, 그렇게 좋았거든요. 수백 개 종목이 막 움직이고, 그러면 이제 바이오가 아니라 다른 것도 막 가는 거 이제. 근데 2차 전지는 전혀 안 그렇더라 이거죠. 오히려 막 상대방을 막 찍어 누르면서. 공산당 같아, 공산당. 네. 남의 거 뺏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공산당, 그죠? 네. 근데 이때는 참 좋았거든요. 실제로 이 당시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 벌기가 쉬웠다고. 특히 코스닥 개별주에서. 근데 최근에는 물론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원래 셀트리온이 문재인 정부에서 수혜주였거든요. 많이 갔죠. 그리고 이제 조정을 이제 한참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 터져서 한번 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만큼 했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푹 쉬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솔직히 이 정도 쉬었으면, 그죠? 2년 푹 쉬었죠. 그러면 이제 움직일 때도 됐는데, 서정진 회장님까지 경영에 복귀를 했는데 그냥 이러는 거예요. 물론 회사 내부 사정도 있겠지만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를 올려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아니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는 기대도 하지 마시고, 좀 떨어진다고 해서 불편해하지도 마셔라. 바이오주는 당분간 재미가 없을 테니 그쪽보다는 딴 쪽에서 수익을 내려고 노력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해되셨죠? 예. 여기 권영모님하고 정영호님하고 황수영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셀트리온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맛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왜 음식 같은 거 한여름에 좀 이렇게 좀 하면 왜 쉬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좀 곰팡이 필 수도 있고, 냉장고에 아무리 넣어놔도 좀 오래되면은 막 음식 식자재들이 이제 좀 곰팡이 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먹어봐야 아나요? 딱 보면은 이거 상했네, 그런 거 알 수 있듯이 셀트리온의 차트를 보면은 이거는 상한 거예요. 맛이 간 거예요. 이거는 회사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급과 방향성이 0. 여러분들 오래돼가지고 막 곰팡이 피고 막 쉰 냄새 나는 거 음식 드실 수 있어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그죠? 그런 건 안 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참고하세요. 네. 지금 이제 만약에 바이오주 만약에 들고 있는데 물려있다 그러신 분들은 한번 진지하게 한번 내가 종목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네. 뭐 개별적으로 호재가 있어서 그 종목이 올라올 게 남아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호재가 있어서 자꾸 올라왔다 그러면 이거를 더 사거나 막 더 홀딩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저 셀트리온도 저거 지금 저러고 있는데 바이오주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쪽으로 좀 머리를 좀 트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그나저나 오늘도 축구하나요? 어제보다 사람이 더 오는 것 같은데 저녁 방송에. 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잘 들리시죠? 네. 이제 가짜 뉴스 얘기하러 갈까요? 네. 목소리 들리시죠? 네. 자, 잠깐만요. 네. 자, 일단은 이제 뭐 지수랑 이제 바이오주 얘기까지 여기까지 해드렸고, 자, 이스라엘 뭐 관련돼 가지고 가짜 뉴스가 좀 많이 나오길래 좀 짚어드리려고요. 네. 지금 테마주가 지금 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리고 뭐예요? 오늘 중앙연합뉴스 저거 상한가 같죠? 이쪽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 전쟁 수혜주 안에서 이제 순환매가 돌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오늘 휴니드 다 팔았어요. 상한가 직전까지 갔었는데 상한가 못 들어가길래 그냥 그 근처에서 다 팔아버렸는데, 이것도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제 주식할 때 가짜 뉴스를 당연히 이제 주의도 해야 되고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요즘에 뭐 정치권에서도 뭐 가짜 뉴스 얘기 많이 하는데 그쪽은 그쪽 얘기고, 우린 주식 관련된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옛날에는
뭐 정보를 이제 빨리 얻는 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언제요? 그 주식시장이 생긴 지가 꽤 오래됐어요. 뭐 100년밖에 안 된 게 아니라 꽤 오래됐는데 옛날에는 이제 뭐 전화도 없었고 그죠? 네. 그랬잖아요. 편지도 뭐 보낸다고 해서 반드시 도착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정보 뉴스를 빨리 얻는 게 이제 그게 바로 돈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 뭐 로스차일드 그 관련된 책들 보면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네. 로스차일드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었던 이유가 유럽 전역에 다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엄청 빠르게 전달하고 또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근현대에 들어서서 이제 전화가 이제 발명이 되고 이게 이제 상용화가 됐죠. 그 당시에 이제 여기에 이제 아메리카, 미국이 있으면 대서양 건너서 유럽이 있죠. 네. 그럼 이제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이제 전화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겠어요? 네. 그럼 이제 그 주식하는 사람들이 시차가 있으니까 시차를 이용해서 이제 정보를 받아가지고 주식 매매하면 돈이 좀 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증권사, 주식 브로커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맨날 전화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전화 교환원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전화 교환원은 보통 여자가 하잖아요. 주식 브로커는 남자가 있을 거고 나쁜 의미의 브로커가 아닙니다. 주식 중개인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되니까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결혼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대요. 옛날에. 네. 좀 잘해줘야지 빨리빨리 연결해주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랬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게 필요가 없고, 그죠? 네. 전화 교환원도 필요가 없고, 그냥 뭐 내가 원하면 휴대폰이나 컴퓨터 켜서 딱딱딱 치면 바로바로 나오죠. 내가 보기 싫어도 막 길 가다가 아니면 뭐 지하철에서도 광고 뜨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정보가 아주 넘쳐나죠. 네, 그리고 빨리빨리 얻을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하지를 못하겠고 그리고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한테 필요가 없으면 쓰레기거든요. 내가 상추를 심는 그 채소를 심는 밭에 배추나 상추나 뭐 깻잎을 심어서 나 그게 필요한데 거기에 인삼이 났다? 그럼 뭐예요? 그거는 잡초예요. 예를 들면 내가 원치 않는 게 나면 그건 잡초거든요. 네. 내가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너무 많은 방대한 정보가 있으면 그거는 잡초고 쓰레기란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정보를 빨리 하나 얻어가지고 딱 봤는데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이게 판단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요즘 많이 부족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분들이 제가 감히 얘기를 좀 해보자면 착해요. 착한데 너무 감정적이에요. 순수해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순수하고 착한 건데 나쁘게 얘기하면 감정적이고 멍청한 거예요. 착한 거하고 멍청한 건 늘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순진하고 감정적이니까 뭐 상대방 동정도 많이 하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잘 속아요. 아마 공감들 하실 거예요. 그죠? 네. 잘 속아요. 그래서 이제 선전선동 있죠? 이런 거에 잘 속아요. 정말 잘 속는 게 우리나라 민족. 네. 그런 게 되게 심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유, 조선시대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다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번에 최근에 제가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추석 전에 증시가 막 빠질 때 그때 이제 뭐라 그랬냐면 가장 대표적인 그거였잖아요. 미국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거다. 막 그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9월달에. 그래서 증시가 좀 빠졌는데 그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미국 쪽에 나오는 뉴스를 보고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11월에 FOMC 회의가 11월하고 12월에 있는데 11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80% 90%고 그럼 금리 인상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12월 달에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60에서 70% 사이로 보더라고요. 그러면 금리 인상을 안 할 걸로 본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금리를 반드시 인상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확정적으로 그런 기사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럼 이게 뭐예요? 가짜 뉴스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면
공정하게 동전처럼 양면을 다 보여줘야 되는데 한쪽만 보여주는 거야. 한쪽만 계속 얘기해. 그러니까 올해 미국이 금리 인상 할 거다라고 얘기한 기관이나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건 이제 보면은 일부였다는 거예요. 일부.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들이 뭐 돈을 받고 그랬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기자들, 언론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사를 쓰겠어요? 사람들이 자기네 걸 많이 보도록 쓰겠죠. 거기다가 올해 금리 인상 없을 듯. 그럼 보고 써요? 그런가 보다. 제목 보고 안 볼걸요, 그 기사? 근데 올해 미국 금리 인상 한 번 더 한다. 뭐?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이제. 안 그래도 이제 그 와이프가 반대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빚 잔뜩 내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그 이자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금리를 또 올린다고? 이러다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눌러보는 거죠, 사람들이. 맞죠? 근데 미국에서는 안 그랬다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가짜뉴스인 거예요. 응? 맞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까 제가 뭐 순진하다 그 얘기를 왜 했냐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요. 본인은 확인했다고 착각을 하는데 확인을 안 해요. 언론사는 거짓말을 안 한다에 세뇌돼 있어요. 세뇌돼 있다. 정치 뉴스 할 때는 이놈들 뭐 한겨레 보고 한걸레라고 그러고 뭐 조선일보 보고 막 욕하는 사람들 많고 막 그래요. 서로. 네. 근데 경제 뉴스는 의심들을 안 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의심은 안 합니다. 성향이 보수 성향이다? 그러면 저기 좌파 쪽 신문들 보면은 안 믿어요, 이 사람들. 근데 성향이 좌파나 그쪽이다? 그러면 보수 신문 무조건 욕합니다, 조중동. 그죠? 근데 경제 뉴스는 아무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북한에 남조선 그 선전선동하는 그 부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선전선동이 뭐예요? 프로파간다. 거짓말이랑 막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뭔가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속는다 그러잖아요. 응? 그냥 그래요. 경제 뉴스는 의심을 안 해. 왜 그럴까요? 세뇌당한 거죠. 누구한테? 언론사한테. 언론사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진실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실만을 얘기하면 비싼 돈 들여서 그런 광고를 하겠어요? 안 하지? 자기들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깨끗합니다. 우린 정직합니다. 우린 진실만을 말합니다. 왜 자꾸 그런 말을 자꾸 할까요? 아니니까. 주변에도 정말 착한 사람은 자기 착하다는 얘기 안 해요. 정말 돈 많은 사람은요, 자기 돈 많다고 얘기 안 해요. 수수하게 입고 댕겨요. 맞죠, 그죠? 네. 정말 몸 좋은 사람 있죠? 몸이 완전 그냥 근육으로 된 사람은요, 네? 긴 팔에 긴 바지 입고 댕겨요.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는다니까. 제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난 그 사람 그렇게 몸 좋은 줄 몰랐는데 목욕탕 가서 깜짝 놀랐어요. 네. 난 조각상인 줄 알았어요. 얘기 안 합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이 이제 뭐 부패했다는 얘기는 많이들 하지만 근데 다 믿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그 월요일 날 저 공개 방송할 때 이틀 전이죠. 3시쯤 돼가지고 갑자기 막 상한가 가고 있던 흥구석유 비롯해서 뭐 종목들 막 급락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 뉴스 띄워볼게요. 이스라엘하고 이쪽 테마주 하실 때 도움되시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자, 여기서 그랬죠. 그러니까 로이터나 뭐 AP통신에서 뭐 뉴스 나왔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믿어요. 로이터, 가자지구 남부 일시 휴전 했다고 오후 3시 그때 직전에 나왔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막 급등하던 그 이스라엘 전쟁 수혜주들 막 상한가 가다 말고 막 뒤로 다 후퇴했지 않습니까? 밀리고 폭락하고 막. 근데 이제 장 끝나고 나니까 뭐래요? 아니다. 부인했죠? 그럼 뭐예요? 가짜뉴스인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이런 걸 되게 어떻게 심하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기자들이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이스라엘하고 가자지구에 파견돼 있는 거 있나요? 없죠. 물론 이스라엘은 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자지구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활동하는 우리나라 언론사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냥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방구석에서 왜 요즘에 키보드 워리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키보드 워리어?
밖에서는 싸움 하나도 못하는데 집안에서 키보드 붙들고 키보드 전사. 그냥 댓글만 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센 척하고. 그거랑 뭐가 달라요? 현장에 가지 않는데 무서워서.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방구석에서 계속 그냥 어디 그 외신 기사 그냥 그것만 베껴 쓰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한 언론사에서 쓰면 다 베껴 쓰고 또 다른 저기 언론사에서 이러니 무슨 좋은 뉴스가 나오겠습니까? 응? 짜증끼지. 확인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냥 확인도 안 하고 일단 쏘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근데 아니래요. 주식을 다 떨어뜨린다. 이제 시간 조금 지나니까 이집트도 이스라엘도 하마스도 임시 휴전 보도를 부인했다. 이런 기사가 줄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이제 우리 그 당시에 시간회에서 그래서 나오니까 시간회에서 또 그 종목들이 급등했죠, 그죠? 네. 가짜 뉴스에 휘둘리면 안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났었고 오늘은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네. 가자지구.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그랬고 저번에도 그랬고 우리 회원들한테 특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 전쟁 얘기 나올 때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라는 무장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팩트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 불쌍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 가자 지구 있죠, 가자 지구 보건부 또는 하마스가 발표하는 모든 자료는 믿지 마셔라. 예, 이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선전선동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 엄청 이제 불쌍하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론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 죽었으면 100명 죽었다 그래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요즘에 집회 많이 해가지고 시끄럽잖아요. 뭐 민노총이건 뭐 태극기 집회건 뭐건 간에 경찰 추산 10,000명 모였는데 자기들은 뭐 20만 명 모였다고 그러죠. 뻥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가자지구 보건부에서 발표했는데 가자지구 보건부가 누구 편이겠어요? 하마스 편이지. 하마스가 여기를 장악한 거거든요. 내전을 통해서 내전. 이스라엘이랑 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가자지구 측 사망자가 3,300명을 넘었대요. 거짓말입니다. 이거의 10분의 1이나 될까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무조건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대로 발표를 해요. 확인도 안 하고. 그럼 잘못된 거 아닌가? 확인할 수가 없죠. 여기에 누가 있어야지. 보내지도 않았고 보낸다고 해서 뭐 주겠어요? 잘 안 주지.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BBC 뉴스를 보라고. BBC는 영국 언론이긴 하지만 한마디로 발이 넓어갖고 오히려 그쪽에서 나오는 기사가 신뢰도가 높아요. 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 이 말 어떻게 믿습니까? 네. 팔레스타인이 3,300명 이상이 숨지고 13,000명이 넘게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전 이 말 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발표도 다 믿으면 안 되지만 여기는 100%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아침부터 막 그런 기사 나오잖아요. 그 하마스 최고 지도자가 또 뭐 이스라엘 공습으로 죽었다. 그 뉴스 나왔거든요. 근데 누가 발표할게요? 이스라엘에서 발표했으면 믿어야 돼요. 자기들이 죽인 거니까. 근데 하마스에서 얘기했어요. 믿으면 안 돼요. 옛날에 빈라덴 아시죠? 빈라덴이 죽었다고 그쪽에서 발표했거든요. 근데 안 죽고 살아있었어요. 아니 죽었다고 해야 안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응? 실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뭐 그런 뉴스 나왔죠. 이거 뭐예요? 가자 지구에 있는 영국에서 지어준 병원이 이스라엘 공습으로 최소 500명이 사망했대요. 아, 이스라엘 군인 참 나쁜 사람들이네요, 그죠? 근데 이걸 누가 발표했어요? 하마스가. 500명도 하마스가. 근데 그 병원이 있잖아요. 저도 아까 알아봤거든요, 오늘. 병원이 옛날에 한 100년인가 200년 전에 진 거래요. 되게 오래됐죠. 그래서 1층짜리래요, 건물이. 그리고 병원 전체를 날린 게 아니고 그 건물 중에 한 동 1층짜리. 거기에 어떻게 500명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 잔해에 깔려있는 게 또 수백 명이랬대요. 그러면 이제 한 1000명이 죽고 깔렸다는 얘기인데 말이 됩니까? 응? 단층짜리 건물 한 동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시간이 쭉 지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저기서 발표한 거예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뒤집어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 경향신문에서도 가자지구 공격으로 최소 500명 사망이라 나오죠. 네. 아까 거기 하마스 가자지구 보건부에서 수백 명 희생자들 건물 잔해 밑에 존재한다. 이러면서 대량 학살을 당했다. 이게 선전선동입니다. 프로파간다. 네. 자,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제 자료를 제공하죠. 아까 저 영상도 봤는데 로켓가 이스라엘 그 로켓이 하나 날라왔는데 그게 이스라엘에서 날라온 게 아니라 네, 가자지구 내에서 날라왔대요. 그러니까 오발 사고로 보인다고요. 오발 사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막 불나는 게 나오잖아요. 그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었으면은 그걸 하마스에서 보여주면 되는데 계속 뭐만 보여주냐면 주차장 불타는 것만 보여준대요. 주차장. 공습이 정말 맞았으면 구멍이 크게 생기거나 건물이 크게 무너져야 되는데 주차장만 타고 있었대요. 요즘엔 다 보잖아요. 드론이나 위성으로. 그러니까 또 뻥친 거예요. 여기서. 네? 북한 뺨친다니까 여기 지금.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뭐예요? 가자병원 공습 흔적 없다. 그리고 오발이라고 이제 하마스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그 도청해가지고 그 녹취록도 공개했어요. 그건 뭐예요? 뻥친 거지. 근데 왜 저랬을까요? 자기네는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 다 저기 우리를 지지해라, 뭉쳐라. 전 세계 이제 이슬람 사람들 테러를 막 자극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 가자병원 폭발은 다른 쪽 소행 같다. 응?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 왜 얘기해 드릴까요? 냉정하게 생각하셔도 냉정하게. 응? 냉정하게. 한쪽 편은 무조건 들지 마시고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서도 이상하게 경제 관련해서는 그냥 언론 기사를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있어요. 거짓말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되게 착하신 거죠. 근데 착한 게 잘못되면은 멍청한 거예요, 그죠? 착한 거하고 멍청한 거는 원래 다른 건데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속으시면 안 돼요. 항상 주식하면서 이제 실수를 안 해야 되잖아요. 실수를 안 해야지 안 속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얘기 가끔씩 하잖아요. 주식을 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첫 번째, 속지 않는다. 둘째, 절대 속지 않는다. 셋째, 죽을 때까지 속지 않는다. 안 속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기는. 안 속으려면 막 서점 가가지고 아니면 인터넷 밤새 검색해가지고 무슨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심리 싸움이라니까. 제가 그래서 어제 심리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심리를 잘 저기 하셔야 된다고. 그 월요일날 그 뭐예요? 종목들 막 이렇게 이거잖아요, 중앙에너비스. 오늘 상한가 갔는데 이게 고유가 수혜주죠. 이스라엘 전쟁 수혜주 중에서 요게 그 막 그때 24%까지 막 올라가다가 아까 그 뉴스 나와서 임시 휴전 얘기 나오는 바람에 음봉 마감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마이너스 8%까지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6% 끝나는데 제가 어제였죠? 어제 공개방송 끝날 때쯤에 이거 보면서 그랬잖아요. 가짜라고. 주가가 급등하다가 처음 나온 음봉은 거의 대부분 가짜니까 겁먹지 마셔라. 그런 얘기 했었죠, 그죠? 어제잖아요, 어제. 흥구석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대신에 사지는 마라, 제 얘기 듣고. 왜냐면 음봉이 한두 개 더 나올 거다. 이거 어제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3%까지 급락했다가 마이너스 7% 끝났죠? 안 끝났다 그랬잖아요. 이건 가짜라고. 근데 오늘 아침에 어땠냐면 아마 이거 어제 사셨으면 오늘 아침에 손절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래골이 길죠? 아침에 마이너스 11%까지 급락했다가 장중에 플러스 16%로 끌어올렸어요. 거래도 되게 많고. 근데 어제 만약에 샀으면은 오늘 아침에 뭐 10% 이상 손해봐야 되니까 뭐 손절하고 하면 난리가 났겠죠. 네.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다 가짜 음봉이었다니까. 맞췄죠, 그죠? 많이 해봐서 그래요. 그 다음에 중앙에너비스 방금 얘기했지만 네, 이렇게 됐고, 중앙에너비스는 저희 단톡방 추천 주는데 여기서 샀어요. 네. 추석 전에 수익 많이 나고 있겠죠? 한 50% 수익돼요.
들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SH 에너지화학도 여기에서 저기로 나가는 거예요. 단톡방. 이것도 오늘 급등했었죠. 7%까지. 그리고 지금 이게 바뀌었어요. 흥구석유가 계속 급등했었고 1등이었죠, 그죠? 근데 이제 투자 경고 걸리고 이제 못 가니까 뒤에 이제 동생이 나온 거예요. 형님은 쉬시고 제가 갈게요. 중앙연합뉴스가 기억해 보세요. 저도 옛날에 한때 대장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쉬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는 거예요. 이제 가자 이러면서 이제 원래 한국석유가 가야 되거든요. 한국석유가 가야 되는데 이날 종가 관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종가 관리를 좀 애매하게 했어요. 그래서 투자 경고 종목은 안 걸렸는데 단기 과열에 지정이 돼서 지금 단일가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대성에너지는 상한가 가고 막 급등을 했죠. 그래서 투자 주의가 됐거든요. 오늘도 보면 한 장중에 한 9%까지 들었다 놨습니다. 근데 GSE는 전혀 오르지를 못하고 쭉 늘어났죠. 거래가 극단적으로 이틀 동안 없죠. 단기 과열 걸려가지고 종가 관리 잘못한 거지. 둘 중에 하나를 했었어야 돼요. 그냥 상한가 가서 그냥 뽑든가 애매하게 가다가 단일가 거래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쉬고 있는 거예요. 사지는 마세요. 올라오면 이거 우리 방 보유 종목인데 올라오면 팔아버릴 거예요. 대성에너지는 다 팔았고 이건 라이브 쪽에 갖고 있다가 다 팔아버렸어요. 없어요 지금. 네, GSE는 올라오면 팔아버릴 거예요. 우리 팔 건데 여러분들 뭐 사러 갈 순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흥구석유에서 대장이 중앙에너비스로 바뀌었고 이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빅텍을 볼까요? 빅텍이 처음에 상한가는 딱 나오고 열심히 올라왔죠. 근데 최근에 오늘까지 포함해서 4거래일 동안 6,000원을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래도 꽤 있는데, 그죠? 이유는 바로 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거래가 좀 있죠. 들었다 놨고 여기 매물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매물대 간섭 때문에 6,000원 아래에서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휴니드 있죠. 빅텍도 저희 보유 종목이고 휴니드도 보유 종목이고 뭐 최근에 이런 데서 매수해서 수익 내고 팔았거든요. 근데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을 오늘 다 팔았어요. 오늘 상한가 갈 듯 말 듯. 자, 우리 이거 회원들 중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오늘 다 팔았는데 아까 매도센터 내드렸고 안 팔라 그랬어요 처음에. 기존에 갖고 있던 거 수익을 좀 더 내려고. 그래서 여기 악고점이 11,700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거 확인한 다음에 다 팔려고 버틸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다 팔았냐면 거래가 이게 1시 좀 넘어서 매도 사인 나갔죠. 분 차트로 보면은 여기서 매도 사인 나갔으니까, 그렇죠? 거의 고점이죠. 오늘 여기서 팔았는데 왜 팔았냐면 거래량이 이게 상장 주식수가 1,400만 주인데 제가 매도 사인 낼 때 거래량이 2,500만 주였어요. 너무 많잖아요. 그게 1시 반쯤이었는데 1시 20분인가 10분인가 그때쯤이죠. 1시 반 안 되던데 그럼 장 종료까지 2시간이나 남았는데 그럼 거래량이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오후장 되면 오후로 끝으로 가면 거래가 더 많이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3천만 주 넘겠다. 그러면은 상장 주식수 대비 오늘 거래량이 2배 이상 나온다는 얘기고 3천만 주 넘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거래량을 볼까요? 이 회사가 상장된 게 1991년 30년 전인데 그때 이후로 이런 거래량이 나온 적이 없어요. 북한하고 전쟁 위기,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휴니드가 많이 올라왔던 거래가 많이 나왔을 때 이 정도예요. 1,500만 주 정도였는데 그거보다 2배가 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상한가 못 가면 골치 아파지겠다. 상한가 가주면 고마운데 상한가 못 가면 또 막 흔들고 난리지기고 이제 골치 아파지겠다. 그래서 그냥 아쉬운데 정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끝난 건 아닌데 그냥 정리를 해버렸어요. 왜 그런 거 이제 팔고 나서도 좀 아까워 그런 게 좀 있죠. 근데 거래가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부담스러워서 그냥 정리하고 다른 거 사드리려고 그냥 팔았습니다. 네, 여기 문자반 회원들 이해가셨죠, 그죠? 네, 그래서 판 거예요. 왜 팔지? 네. 그리고 저점 대비 최근에 저점이 4,500원인데 9,000원 넘었으니까 2배 이상 올라오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팔았어요. 대신에 내일 또 좋은 종목, 오늘은 종목 추천 안 했으니까 내일 해드릴게요. 현금 그대로 더 이제 들고 넘어가시면 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빅텍은 오늘 안 가죠? 끝난 걸까요? 그리고 저 밑에 있는 뭐 스페코나, 잠깐만요. 네, 여기 이제 방산주 중에 스페코 바닥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죠. 아마 헷갈리실 겁니다. 퍼스텍 열심히 뭐 하고 있죠. 한일단조 열심히 뭘 하고 있고, 퍼스텍 드론이죠. 네, 시간에서 뭐가 같냐면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던 그 뭡니까 저기 가짜뉴스 그 신경을 자꾸 쓰시고 그러면은 이거 못 본다니까. 여기 제이시언 시스템 상한가가 있고 시간에서 밑에 보면 이제 그 뭐야 아까 얘기했던 드론 관련주들이 꽤 올라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여기 제이시언 시스템인데 상한가잖아요. 그 아까 보니까 저 이라크에 있는 그 미군 기지에 뭐 드론이 공습을 했는데 기사 보여드릴게요. 그걸 뭐 요격을 했다 그랬나? 잠깐만요. 네. 누가 날렸는지 모르겠는데 바이든 중동 향한 날 이라크 주둔 미군 드론 공격당했다. 근데 바로 요격을 했다.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드론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근데 요격을 했대요. 어서 많이 보던 움직임이긴 한데 피해는 없고. 근데 이게 보시면 오후 2시에 나온 기사거든요. 그럼 장 끝나기 전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시간 내에서 움직였어요. 시간 내에서.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좀 어려운 건데 무슨 의미일까요? 뭔지 알 것 같다 1번, 전혀 모르겠다 4번 찍어보세요. 요거는 좀 찍어보실래요? 모르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찍어보세요. 많이 찍으시면 내 얘기를 해드리고. 아니 장 끝나기 전에 나온 기사인데 왜 시간에서 드론이 움직였지 그러면? 안 이상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시는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도대체 뭔 얘기한 겁니까? 뭔 얘기냐면 시간이 또 다 됐네요. 네. 잠깐 장중에 가도 되는데 왜 시간에서 가죠? 아니 아까 휴니드 방산주 갔는데 그럼 퍼스텍이나 제이시언 장중에 가지? 왜 장중에는 안 가다가 시간에 갔대요? 제이시언 차트를 볼까요? 장중에 오늘 얼마 안 올랐어요. 그죠? 8%까지 가다가 4%로 끝났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드론 관련주 갈 수 있다고. 요즘에 드론 활용을 많이 해서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뭐겠어요? 휴니드가 과열됐다는 거예요. 아까 휴니드 팔았다 그랬죠, 그죠? 휴니드가 최근 저점 대비 단기간에 2배 올라왔죠. 그러면 금감원에서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보고 있겠냐고요. 저기 휴니드 아저씨 이러면서 요즘 너무 뜨거우신 것 같은데 과열된 것 같아 이러면서 자 4시 27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예고. 너희들 내일 종가 관리 제대로 안 하면은 저기 누구야 GSE랑 한국석유처럼 단일가 저기 한다. 그쵸? 네. 과열됐잖아요, 과열. 그러면 내일 휴니드가 뭐 추가 급등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럼 돈이 여기서 다른 데로 가야지. 아까 흥구석유가 이제 과열되니까 돈이 딴 데로 가서 중앙에너비스로 간 것처럼 중앙에너비스도 과열되면 또 돈이 딴 데로 가겠죠. 그러니까 휴니드에 몰려있던 돈들이 또 딴 데로 가야 되니까 그 시간에서 미리 작업을 해놓는 경우도 있죠. 이해되셨으면 다시 1번 찍어주시고. 네, 이해 가세요? 네. 이게 이거를 먼저 수를 읽으면서 막 해야 돼요.
아까 휴니드가 좀 더 먹을 수 있겠는데 아까보다 판다. 거래가 너무 많고 많이 오른 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팔고 딴 데로 가자. 네, 봐봐요. 정영호님하고 이쪽에 테로니오님. 네. 네, 그 말씀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맞죠. 네. 틀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뭐라고 그래요? 주식시장을 딱 포함해서 껴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얘기한 거는 왜 장중에 안 가고 시간에 가냐 이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런 거는 경험이 좀 많이 쌓여야지 알 수 있어요. 경험이 많이 쌓이면 딱 보고서 아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경험이 더 쌓이고 실력이 늘면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터져서 이건 끝났다라고 진단하는 게 아니라 오늘 거래 터지겠네. 맞죠, 그죠? 거래가 터진 걸 보고 분석을 잘하는 것도 실력이지만 거래가 터질 걸 미리 알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바둑으로 따지면 이제 아마추어냐 프로냐, 프로도 1단이냐 3단이냐 9단이냐 그 차이인 거죠.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경험을 많이 쌓으셔야 돼요. 경험을. 근데 이제 주식은 이제 혼자서 경험한다고 독학하시다가 돈을 다 날려먹으니까 그게 문제죠. 다른 거는 독학하셔도 돼요. 근데 주식은 독학하시면 안 돼요. 왜? 다 날리거든. 돈을 안 걸고 공부만 하면은 실력이 안 늘고요. 네. 돈을 자기 돈 갖고서 막 이제 운용을 해보면 실력은 느는데 돈이 자꾸 사라져요. 네. 그게 문제죠. 그 주식은 독학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들어오세요. 혼자 하시면 돈만 자꾸 사라지니까. 네. 기회도 사라지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전쟁 수혜주들이 지금 순환매가 잘 돌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들어가셔갖고 수익을 좀 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저 가짜 뉴스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혼란스러워할 게 뻔하고 매일매일 뉴스 보면서 이거 뉴스 나는데 왜 안 가지? 또는 왜 가지? 이러실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혼란스러우시겠어요. 어쩔 땐 가고 어쩔 땐 안 가니까. 네. 그래서 그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정리를 쭉 해드리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 수혜주뿐만 아니라 주식을 잘 하려면 가짜뉴스에 속지 않으셔야 되는데 가짜뉴스에 안 속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뭐예요? 아무것도 믿지 마라 이거예요. 순진하게 뉴스 기사를 100% 믿지 말라 이거예요. 뭐 기레기라고 기자를 욕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쭉 얘기하면서 기자 욕한 적 있습니까 지금? 안 하죠. 안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믿지 마세요. 100% 믿지 말라니까. 저 우리 라이브 회원들 있죠? 저희 방에 3년, 5년, 10년씩이 된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만 70명, 80명 넘어요. 장기 회원들만. 근데 그분들한테 얘기해요. 제 말 100% 믿지 말라고. 그게 기본인 거예요. 왜? 속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어떤 뉴스나 같은 뭐 어떤 기사를 봤을 때 감정적으로 가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있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 국민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집에 있는 금 다 빼가지고 다 갖다가 줘가지고 나라 살린 거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이 놀랬대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그게 착해서 그래요. 착해서. 착한데 나쁘게 얘기하면 좀 바보라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나라를 살렸죠. 그럼 어쨌든 결과가 좋아서 다행인데 네. 안 속으시려면 다 믿으면 안 됩니다. 항상 의심하시고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제가 오늘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속지 마셔라. 아까 이제 그 제이시형 같은 드론 관련주도 제가 그러잖아요. 아니 낮에 기사 나왔을 땐 뭐하고 시간에서 가지? 저도 옛날에 의심을 해봤겠죠. 뭐야 이거? 무슨 의도지? 앞에 가던 방산주 다른 게 많이 갔잖아요. 휴니드가. 빅텍은 매물대 있어서 버벅거리고 있고 스페코하고 퍼세그 밑에서 으쌰으쌰 팔굽혀펴기만 하고 있고 그러면 요즘에 전쟁에 드론이 많이 쓰니까 드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전쟁에서 지금 가자지구로 들어가려면 건물도 많고 되게 인명피해가 클 수 있거든요. 그럼 뭐가 들어가요? 드론을 많이 쓴대요. 그러면 올라가기 좋잖아요. 제가 며칠 전부터 드론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런 얘기는 하다 보면 끝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이 목요일이죠? 네네. 내일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가짜 뉴스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종목들 세부적으로 움직이는 건 내일 또 해드리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쪽에 돈이 좀 많이 몰려 있으니까 수익들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중앙연합처럼 이제 후발주하러 상한가하는 것도 있지만 아직 가려고 대기하는 곳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 수혜주나 이런 거를 꼭 하고 싶으시면 그냥 들어와서 하세요. 네. 한 달 회비 얼마 안 됩니다. 네. 한 달 회비도 뭐
회비도 못 낼 정도로 수익을 못 내드리겠습니까? 아까 보시면은 뭐 빅텍, 휴니드 뭐 다 갖고 있고 또 수익도 내고 잘 팔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기존에 갖고 있던 것도 다 잘 팔았고 또 최근에 또 지난주나 이번 주 초에 들어가서 수익 낸 것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또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들어와서 같이 하세요. 이 전쟁 수혜주는요 혼자 하실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지역이 어디냐, 우리나라보다 더 민감한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거기서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기가 되게 힘들 겁니다. 제가 오늘 좀 얘기한 거 들어보시고 설명이 구구절절히 맞다라고 생각이 드셨으면 비용 아끼지 말고 들어와서 편안하게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이스라엘 전쟁 테마주는 주식 투자가 아니고 그냥 이거는 뭐 매매입니다. 매매. 트레이딩이라고 해야지 이거를 뭐 투자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네. 호재가 들어왔을 때, 즉 물 들어왔을 때 그때 노젓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수익을 좀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제 뒤에 이제 그 김 실장님은 오늘 저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방송을 못 하신다고 하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